자, 주식클럽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카드 제조사인 코나이. 코나이. 요새 좀 이 코나이라는 기업이 기사도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업 설명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엇보다 이 코나이라는 기업은요, 분기마다 한국거래소에 와서 기업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다 이제 투명한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하는군요. 예, 매번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나이가 어떤 기업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코나이는요, 금융카드, 신용카드, 그다음에 전자여권, 전자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아, 칩. 예, 여기 저희 신용카드 보면 칩이 있잖아요. 칩 있죠.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업권은 크게 이제 금융, 통신, 공공, 솔루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는요, 이제 신용카드, 현금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통신 분야는 왜 3G나 LTE폰에 들어가는 그 왜 유심칩 있죠. 유심칩. 그리고 NFC 제품이라고요. 이 제품이 뭐냐면 모바일 결제에 한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 부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고요. 공공 분야에서는 전자주민증하고 전자여권. 그죠? 거기에 들어간 제품을 그다음에 솔루션 사업에서는 카드 발급 시스템하고 보안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나이가 만들고 있는 건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한테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반도체 칩을 탁 씌워서 그걸 다시 삼성전자로 하여금 사오는 거죠. 코나이가. 네, 그거를 파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고요. 네, 주가도 뭐 빠지긴 했지만 37,700원. 자, 삼성전자와 거래를 많이 반도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코나이의 그런 연력을 봤더니 1998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코나이 또한 창업 기업이고요. 이따 나중에 대표이사님 설명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맨 처음에는 교통카드에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자로 이제 교통카드 왜 붐이었어. 예전에 많이 이렇게 T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T카드 뭐 이런 거. 그런 시스템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차차 신용카드, 그다음에 유심에 내장된 스마트 칩을 개발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요. 국내 신용카드 칩에서는 50%가 넘었어요. 근데 유심 시장에서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거의 독보적이네요, 그죠? 네. 자, 뭐 또 김신정 기자가 이렇게 이런 기업들하고 좀 친하군요. 알겠습니다. 칩, 그죠? 네. 카드용 칩, 폰에 들어가는 유심칩 이런 거 네. 생각하면 바로 코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어떻던가요? 네, 지난 수요일 정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이제 개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왜 해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해외보. 해외 그 법인과 자회사들 합치는 거를 연결 기준, 연결. 개별 기준, 연결 기준. 2분기 연결 기준. 는 아직 그 자회사들의 그 수치가 안 나와서요. 개별 기준부터 발표를 했는데 개별 기준 매출은 410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해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매출액의 경우,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경우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하군요. 당기순이익도 58억 원을 기록하고요. 전년 대비보다 39%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요. 매출액 809억 원을 달성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상반기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48억 원을 달성해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은 이유를 직접 대표이사한테 들어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실적을 잘 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30% 이상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약진이 오늘 실적을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 기대치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 이슈 때문에 매출을 좀 자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기 왜 대표이사님의 설명 가운데 네. 중국의 캐시플로우 이슈, 중국 캐시플로우, 그 이슈가 뭔지 알아봤는데요. 네. 왜 국내 고객사 대비 중국 고객사들은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2, 3년 더 걸린대요. 그 맞아요. 2, 3배 정도 더 걸려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정확한 얘기예요.
오, 그 얘기군요, 저게. 예,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저런 거 모르고 네. 막 매출 일으키잖아요. 네.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상당히 자금 회수가 어려워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운전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이게 돈이 잘 안 바로, 들어오니까 예, 회수를 바로바로 물건은 못하니까. 나가버리는데. 예, 예. 그러다가 영영 못 받아버리면 그냥 훅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알고 있군요. 네. 우리 조정일 대표님, 네. 조정을 일체 거부하신다. 주가 조정을 일체 거부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조정일 대표님. 네, 이 대표님 그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되게 조금 맨 처음에 좀 엄격하다. 저희 강단적으로. 첫인상이 네, 저희 그 여러 수많은 코스닥의 대표 이사님을 배웠지만 되게 무뚝뚝하시고 조금 무서우시다라는 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근데 이제 역시나 그렇던가요? 아니면 알고 봤더니 이분이 기술연구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창업 자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는 회사를 일구셨어요. 네, 되게 2천만 원 많은- 곱하기 4천억이면은 2는 4. 4천 배가 뭐예요? 한 4만 배? 4만 배. 역시 창업이 맞답니다. 네. 창업을 잘하면 옵션 투자보다 훨씬 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조정일 대표님 딱 그 전반적인 인상이나 몸매를 봤을 때 약간 몸이 차실 것 같아요. 간고등어처럼 이렇게. 네, 좀 단단하시는 그런- 네, 심성으로 좀 단단해 보이셨습니다. 네. 강단져 보이세요. 예, 조정을 일체 거부하는 조정일 대표님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 매출, 이 코나의 해외 매출을 봤더니 네. 그 개별 기준으로요. 그 1,200억 원 올해 전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요. 네, 국내 매출은 한 600억 원 정도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그리고 아직 그 영업이익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뭐 공시 내용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렇죠. 영업이익을 그 매출의 약 18%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거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코나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시죠. 향후 아직 예. 예, 중장기적인 계획을 들어봤는데 네.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김신영 기자는 이제 방송 완전히 적응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네. 심한 사고를 쳐도 전혀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네, 부안해동하지 않고 예, 네. 예, 할 말만 하는 본인이 할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요. 네. 진짜 해외 매출 비중이 큰데 역시 이제 해외 신용카드사들하고 또 거래를 많이 하는 건가요? 어때요? 네. 아까 그 중국 시장에 아. 관해서 이거는 시장에서도 각 증권사들에서도 이 코나의 중국 시장 진출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향후에 전망이 좋다. 그런 많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해외 금융카드 부문에서요. 현재 중국 신용카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나이가 현재 중국 5대 은행 중에 교통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이 있대요. 네. 그 중국 5대 은행 중에 오. 이런 은행 중에 4개 은행에 IC칩 인증하고 공급 자격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중국 정부가요, 2015년까지 신용카드를 IC 카드로 전격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오호. 그래서 이제 코나이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 매출 올해 450억 원, 내년에는 8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조정일 대표 이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확대될 거고요. 또 미국 시장 역시 또 미국의 주요 은행들하고 비자 마스터 이런 데가 마그네틱 카드에서 치카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내년도에 확대되고요. 또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미 치카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마그네틱 카드에서 치카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게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금융 분야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에는 중국 외에도 이제 미국 그러니까. 언급, 인도 언급돼 있죠.
아니 웬만한 뭐 비자, 마스터 아주 그냥 웬만한 카드사들은 다 나오네요. 네, 직접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해외 출장이 그래서 잦으시대요. 어. 네, 그래서 자주자주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 추진 계획 그런 거 계획을 많이 맺고 계셨는데 네. 현재 코나이는 미국의 웰스파고, 아멕스 등재에도 이제 공급을 시작했고요. 미국 현지 법인도 있습니다. 오. 네, 코나 A라고 이 미국 현지 법인도 설립한 상태고요. 코나 A. 예, 예. 아, 아마 코나 아메리카 할 때 A. 코나 아메리카.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 IC 칩 외에 앞전에 이제 모바일 칩, 유심 칩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모바일과 결제 보안 시스템의 핵심 제품이 개발이 최근에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제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모리 카드의 중국 납품을 이제 시작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코나이의 해외 매출 그 성장률만 따로 떼서 봤더니요. 해외 매출 경우엔 지난 1분기에는 100% 이상 성장을 했고 이번 2분기 때는요. 무려 196%, 한 2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해외 매출의 수익이 점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하십니다. 오. 네. 해외 시장에서 저렇게 성장을 하고 있군요. 네, 일단 네.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술력. 해요. 네,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조차 힘든데 이런 기술력, 그러니까 특화된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 너무 4천억, 2천만 원에서 4천억으로 회사를 읽으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최근에 이런 해외 진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이거 말고도 이슈가 몇 개 더 있다고 하는데 네, 되게 많죠. 네, 미국계 투자 회사가 뭐 지분을 늘렸다거나 또 조 대표는 또 지분을 일부 좀 줄였어요. 네, 매각하기도 매도를 했죠. 했는데 네. 이런 얘기 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코나의 최근 이슈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달 초, 8월 초에요.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 스와치 어드바이저, 이름도 깁니다. 스와치 어드바이저. 네, 이 어드바이저가 코나이 주식을요. 5.15%, 약 이제 54만 6,764주를 보유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계 투자자들 예리하잖아요. 네. 웬만한 코스닥에는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코나이한테 이제 코나이의 지분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오. 그 지분을 획득한 이유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외국계들, 이렇게 운용사들, 투자사들이 그러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이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해외로 컨퍼런스 콜을 나갈 때 해외로 직접 나가시기도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외국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 생각이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코나이 지분 보유량은 꽤 됐습니다. 요 미국의 스와치 어드바이저 외에 베어링 자산운용도 코나이 지분을 약 9.77%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중에 최고봉인 국민연금도 네, 보유 중에 국내연금. 예, 네, 국민연금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도 약 7.67%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수로는 약 81만 453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창업하신 조정일 대표이사의 주식 보유량을 반면에, 봤더니 20.6%에 불과했습니다. 아하. 대표이사님 그 창업자 오너치고는 조금 지분율이 작다는 생각이 조금, 들죠. 네. 네, BW 신주 인수권들을 합치면요 약 29.41% 지분 아하.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왜 코스닥 업체다 보니까요 이렇게 경영권 방어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창업한 기업 특히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좀 성장성,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특히 이런 이슈가 매번 있다고는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분 보유량이 적은데 최근에 조 대표가 또 지난달에 보유 주식 약 4만 주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왜 매도를 했을까? 보유 지분량도 작은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매도 이유를 들어봤더니요.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요. BW 발행 만기가 내년이라고 합니다. 내년이군요. 그래서 이런 그 행사권을 행사권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뭐? 발휘? 행사. 행사하기 위해서 워런트를 행사한다고 하죠. 워런트를 행사한다고 해서 전문 용어가 이렇게 말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요. 네. 너무 방송을 이렇게 편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좌우지간 도와주시니까. 좌우지간. 예, 네. 좌우지간 좌우당간 한번 행사하기 얘기하겠습니다. 위해서 네. 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현금이 필요해가지고요. 대단합니다. 또 이 최근에 또 마지막 이슈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십니다. 예, 아유, 전문 용어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예, 뭐 이런 어때요? 와중에 예, 사람이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사나요? 오늘따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전문 예, 용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최근에 이제 차입금을 또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을 오, 늘렸어요. 그런 거 좀 민감한데.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은 매출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소프트웨어를 삼성전자의 전자에. 반도체 거기에다 맡겨서 그걸 다시 사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걸 사오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오. 그런 것들 왜 매출 확대를 위해서 네. 운전 자금 확보하는 차원으로다가 차입금, 단기 차입금을 이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코나이는 조정일 대표께서도 이미 대박이 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요, 네. 1,7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한 4만 원 좀 안 돼, 37,000원 하니까 그렇죠. 많이 번 거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네. 신주인수권을 조 대표도 좀 싸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려고 주식도 팔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좋잖아요. 신주인수권 싸게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네, 대단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 차별화된 그런 일단 그 유심칩이라는 칩 하나로만 신용카드, 그냥. 예. 교통카드칩, 신용카드칩, 유심칩. 네. 칩 하면은 바로 코나이군요. 네. 또 이제 많이들 바꾼다고 각 나라별로 그렇게 정책을 내놓은 상태여가지고요. 또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나 중국 이 교통카드칩만 해도 그 시장이 얼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와. 인구수만 해도 그걸 그러니까요. 바꾸려고 하는 인구수만 해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PER 한 17, 18배, PBR 한 3.56배 정도가 된다고 조금 전에 요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네이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런 거 정리 잘 해놨잖아요. 그죠? 네. 인정할 게 인정해야 돼요. 잘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정일 대표님. 주가 IR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좀 주가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그때그때 많이 보고를 그러니까 왜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증권사들한테 그 서슴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 안 좋은 대로 그때. 좋았다 그러면 좋은 대로 이렇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그동안은 자그마한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번엔 크게 1층 대강당에서 그렇게 할 정도. 근데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예,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 코나이에 관심이 많구나. 각 시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요. 네. 그때 다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올라서 네. 주가가 안 오르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봐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휴먼게시 여러분들은 조용할 때, 인기 없을 때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한번 미리미리 남들 모르게 소문내지 말고 탐방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재미있는 DI 얘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